안녕하세요. 딸아이와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기혼자분들 중에 내 반려자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혼 전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 남편과의 이혼이라는 계획을 세워두지 않았고 그것도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남편과 죽을 때까지 함께할 생각이었죠. 그러다 현명한 딸아이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남편에게서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습관처럼 했던 남편이 결국엔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제 사연을 들고 오게 되었으니 재미있게 들으시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직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위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 2명이 있었습니다. 위로 오빠 둘의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다고 하면 다들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휴, 네 엄마는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다 큰 아들 놈목을 살려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챙겨줄 사람은 어린 너인데 너희 엄마 대체 왜 저러고 있다니? 형부, 마지막 유언이라잖아. 어? 아들놈들 무조건 언니 손으로 성공시키라고 하고 죽었다는데 언니 성격에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어? 언니 자존심이 센 여자라 어떻게든 애비 없이 아들놈들 잘 키워놓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넌 그냥 조용히 있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아들들인 오빠들을 엄마가 꼭 성공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한마디에 저희 엄마는 밤낮 알 거 없이 일터로 나가 일을 하셨고 오빠들 뒷바라지 하는데 전념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저는 이모들 손에 키워줬고 오빠들은 엄마의 헌신 덕분에 한 명은 파일럿 그리고 한 명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들 다 버젓이 있는 집안에서도 자식을 그렇게 못 키울 것 같은데 도대체 성미 엄마는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키운 거야? 응?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봐. 내 새끼들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게. 비결이랄 게 뭐가 있겠어. 비결이랄 게 뭐가 있겠어. 애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뭐. 나는 애들 수준에 맞춰서 돈만 벌어다 줬을 뿐이지 내가 딱히 해준 건 없어. 그 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혼자서 해결하다니. 성미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나저나 아들들 그렇게 키워놨으면 성미는 뭐 시킬 생각이야? 여자아이니까 의사 정도 시키면 되려나? 아들 2놈 키우는데 힘을 다 빼서 성미까지 내가 걔네들처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성미가 한다고 하면 해주겠지만 내 몸이 나만 할까 싶네. 아버지도 없이 엄마 혼자 오빠 둘을 잘 키워낸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늦둥이 막내딸인 저는 어떻게 키워낼지가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죠. 하지만 20년 넘게 오빠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한 엄마는 저에게는 오빠들에게 했던 만큼의 정성을 퍼붓지 못하셨습니다. 성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우리 둘 입에 풀칠하는 돈 버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구나. 제 눈에도 엄마가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기에 저는 엄마에게 오빠들한테 해줬던 만큼 나에게도 해달라는 말을 참아할 수가 없었고 엄마와 둘이서 굶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이모들이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엄마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놈 둘 다 이번에 미국 갔는데 별다른 소식 없어? 걔네들 거기서 돈 벌면 꽤나 많이 벌 텐데 용돈 얼마 보내주겠대? 지들이 성미 키우겠다 그랬지? 내가 그런 거 바라고 걔네 키운 것도 아니고 성미 하나 쓰면 나 혼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어서 걔네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먼 타고 가서 힘들 텐데 내가 그런 애들한테 손까지 벌려야겠니? 언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걔네들 언니한테 용돈 보내주겠다. 응? 성미 키우는데 도와주겠다 말 한마디 안 한 모양이네. 그놈들 그럴 줄 알았어. 지 엄마가 고생해서 자기들이 잘 된지도 모르고 다 자기 잘나서 잘 된 줄 아는 놈들이잖아. 배응망덕한 것들 같으니라고. 지들 인생은 지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아니겠니? 나는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해.
엄마의 도움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됐고, 미국에서 살게 된 오빠들은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빠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모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는 모든 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엄마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성미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예전만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서 너도 좋은 과외 시켜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할 텐데,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럴 능력이 안 되는구나. 엄마,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오빠들만큼 머리가 안 좋아서 엄마가 과외 시켜준다고 해도 오빠들만큼 잘 되진 못했을 거야. 아니야, 우리 성미도 아버지 머리 닮아서 분명 머리가 좋았을 거야.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 성미는 오빠들보다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매일 밤만 되면 잠들기 전 저에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할수록 되려 제가 더 죄송스러웠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만 세상에 없었더라면 우리 엄마 지금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엄마, 나 이번에 학력고사 망쳐서 대학에 못 갈 것 같아. 간호대학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내 머리로는 쉽지가 않네. 무슨 소리야. 너희 담임 선생님이 너 정도면 교육대학교도 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너 이번에 학력고사 망친 거 거짓말이지? 엄마, 학력고사라는 게 못하던 애들도 잘할 수 있는 거고 평소에 잘하던 애들도 못할 수 있는 거라서 나 이번에 진짜 학력고사 망친 거 맞아. 제가 대학에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엄마에게 학력고사를 망쳤다는 거짓말을 해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대로 제 성적이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대학교 정도는 쉽게 갈 수 있었겠지만, 저의 대학으로 또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성미야, 너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재수 준비해. 재수해서 교육대학교를 가든지 간호대학을 가든지 내년에 들어가는 걸로 하자. 나는 됐다니까, 엄마. 엄마 지금 이모일 돕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무슨 일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겠대.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시험시험 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돈 벌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대학을 포기하자 엄마는 본인이 뭐라도 해줘야겠다며 시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들을 내다 팔러 다니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쫓아가 엄마의 일을 돕는다거나 엄마가 무리하지 않도록 일을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돈 벌어 오겠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만 집에서 좀 편하게 쉬어. 아니면 이모일 도우면 쉽게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너희 이모 가게에서 일해서 버는 돈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니? 일 더 하고 싶다고 해도 엄마 힘들다고 일도 더 안 시켜주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리고 너 엄마가 재수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공부 안 하고 또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고 있어?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그렇게 1년 동안 엄마와 저는 실랑이를 벌였는데 결국 엄마가 100기를 들었습니다. 체력이 이미 많이 소진된 엄마는 젊고 혈기왕성한 저를 차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겨우 대학 진학을 포기한 저는 아버지 친구 회사에 들어가 격리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엄마를 부양했습니다. 성미야, 너 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 알지? 왜 직원들이 죄다 젊은 큰 정육점 하나 있잖아. 거기 직원 중 한 명이 너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너 소개 한번 받아볼 생각 없니? 저는 친구들이 다 시집간 20 후반의 나이까지도 혼자서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 저를 보고 엄마와 이모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시장 정육점에서 일을 하는 남편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미야, 민철이 걔가 성격이 싹싹하고 좋아서 어른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애야. 엄마가 민철이 사윗감으로 찜해놓고 엄청 공들여놨으니까 민철이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잘해서 결혼까지 가는 걸로 해봐. 엄마, 나는 아직 결혼 생각 없는데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늦더라도 그때 하고 싶은데 꼭 지금 해야 돼?
성미야, 다들 시집 가는데 너만 못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문제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이 늙은 엄마 때문에 시집 못 간다고 다들 엄마 욕할 거라고. 엄마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키워놓은 아들에게 버림받은 엄마를 보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며 욕했기 때문에 제가 엄마랑 살면서 시집을 가지 않는다면 늙은 엄마가 딸 시집도 안 보내고 끼고 살고 있다는 욕을 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딸 시집 가는 건데 엄마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민철이가 내 사이가 되는 거라면 내가 너희 둘 결혼도 시켜주고 신혼여행도 보내줘야 될 것 같구나.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결혼식도 올려주고 신혼여행도 보내준대. 그건 우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해서 그래.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니? 남편도 저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당장 결혼식을 올릴 능력이 없었는데 엄마는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본인이 저희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땐 엄마도 가진 돈이 없었기에 엄마의 마음처럼 쉽게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오빠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문아,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다. 다름이 아니라 성미가 좋은 짝을 만나게 돼서 결혼식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오빠로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큰 돈은 필요 없고 결혼식 작게 올릴 돈만 있으면 되는데 가능하겠어? 어머니, 저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버는 돈 여기서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도움 한 번 안 주시던 엄마면서 왜 성미 결혼식에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불편하니까 도와달라는 말씀하실 거면 전화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하모니한테 전화 걸어도 똑같을 테니까 하모니 괴롭히지 마시고요. 미국으로 간 오빠 둘은 엄마와 저를 절대 도와주지 않기로 둘이서 합의라도 본 건지 도와달라는 엄마의 전화에 크게 화를 내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큰오빠와 전화를 하고 충격에 엄마가 알아누웠는데 큰오빠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작은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형님한테 성미 결혼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다면서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거 그 공은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성미를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문아, 너까지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크게 바랬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하는 거냐 말이야. 형님이랑 저랑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희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성미랑 둘이서 잘 살아보세요. 가끔 연락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사실 엄마는 티를 안 낸다고는 하셨지만 미국으로 넘어간 오빠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오빠들 중 한 명이 엄마를 모시고 미국으로 가주길 내심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연락을 하고 살지 말자는 오빠들의 말에 크게 상심하셔서 결국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성미야, 너희 엄마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봤니? 지금 며칠 동안 저렇게 누워만 있는 거야. 저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니고 모르겠다. 병원 가봤는데 선생님이 마음의 병이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시대. 정신과 치료받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거야. 오빠들에게 크게 상처받은 엄마가 알아누우시고 난 후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이야.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 합친 후에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결혼식 올리든가 하자. 장모님 저러고 계시는데 우리 결혼식보다 장모님 건강회복이 우선 아니겠냐?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형편은 어려운 부부들 보면 애 낳고 결혼식 올리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되겠죠.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부부 생활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에 저희는 과감하게 결혼식을 포기했고 남편은 아픈 저희 엄마를 홀로 둘 수 없다며 처가살이를 자청해 저희 집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엄마 사위 남편에게 의지를 하게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남편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고 난 후부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성미야, 엄마가 오늘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그게 왠지 네 태몽 같거든? 너 요즘 몸 상태 괜찮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요즘 조금 피곤한 거 말고는 다른 거 전혀 모르겠던데? 달이 밝고 별이 반짝이는 밤에 돌고래 한 마리가 바닷속을 헤엄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하고 있는데 그 돌고래가 펄쩍 뛰더니 내 옆에 있던 너한테 안기는 거 있지.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이건 성미 태몽이다 했어. 저의 태몽을 꾼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저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엄마의 말대로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엄마에게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엄마가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내 말이 맞았구나. 내 꿈이 태몽이 맞았어. 아이고 우리 꼬맹이 성미가 엄마가 된다니.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장모님, 할머니 되시는 거 축하드려요. 그렇지만 장모님 지금 건강이 완벽하게 돌아온 게 아니니까 너무 무리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서방, 자네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네 애가 생겼다잖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야? 계속 그 정육점에서 일할 거야? 일단은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인데 다른 일 찾는 것도 힘들 거고 그나마 이게 돈이 되니까 하고 있는 거라서요. 저희 임신 소식에 엄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며칠을 정신없이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뭘 하시길래 저러고 계시는 건가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주서방, 큰 돈은 아닌데 이 정도면 작은 정육점 하나 정도는 차릴 수 있을 거야. 자네 내가 정육점 차려주면 잘해볼 자신 있나? 장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설마 미국에 계시는 형님들한테 연락해서 받으신 건 아니시죠? 그놈들한테 내가 연락을 왜 해? 그 자식들은 이제 내 새끼들도 아니야. 이 돈, 이 집 담보 잡아서 받은 대출이야. 내 마지막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고. 엄마는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재산인 집을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오셨고 그 돈으로 저희 남편에게 정육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엄마의 행동에 저도 남편도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로 벌어먹고 살면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겠지. 근데 그렇게 살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애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돈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린 자네가 그 일하면서 애는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냔 말이야. 그거야 장모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큰 돈은 만져본 적이 없어서 부담스럽네요.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네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같이 해줄게. 사내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라도 썰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임신을 하자 엄마는 저희 가족들 먹고 사는 걱정에 저희 남편에게 정육점을 차려주기로 결심하신 듯 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직접 발품을 파셔서 남편이 운영할 정육점을 차려주셨고 남편은 엄마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정육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네는 정육점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내가 어떻게든 우리 동네에서 손님 제일 많은 정육점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지치지 말고 나 잘 따라오란 말이야. 근데 장모님 지금 연세도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때문에 괜히 장모님만 무리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성미 뱃속에 애가 있다고 하니까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몰라도 힘이 불쑥 쏟아서 앞으로 최소 5년은 그게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 자네는 내 걱정하지 말고 자네 걱정이나 해. 임신을 한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정육점을 개업한 남편은 저희 엄마를 따라 부지런히 정육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남편의 정육점은 엄마의 계획대로 동네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정육점이 되었죠.
장모님, 이번 달에 장모님 앞으로 된 대출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장모님이 정육점 하자고 할 때 괜한 돈 날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장모님 말 듣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큰 돈을 3년 안에 갚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내 덕분은 무슨, 자네가 게으름 한번 안 부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준 덕분이지. 자네 노력이 8알이야. 아닙니다. 8알은 장모님 덕분입니다. 그런데요, 장모님,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이제 여기서 분가할까 생각 중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분가하는 거 왜 나한테 물어? 자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안 그래도 이것들이 언제까지 나한테 붙어 살려나 싶었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제발 좀 분가해. 정육점이 잘 되면서 저희는 3년 만에 엄마 앞으로 된 대출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또 친정집을 떠나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일을 애써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되었죠. 그래도 마냥 집에서 쉴 수만 없었던 제가 남편의 일을 도우려고 하자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따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붙어서 애나 잘 키워.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딸 은정이 잘 키우는 거야. 알아들었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은정이 잘 키우는 일, 오직 그거 하나뿐이라고. 딸아이를 잘 키워내라는 남편의 말에 처음에 저는 바깥일은 남자가 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어? 애 말문 트이기 시작했으면 바로 한글 공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멍청하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냔 말이야. 여보, 은정이 이제 말 한두 마디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한글 공부를 벌써 시작해요. 엄마 아빠 소리 들은 지도 얼마 안 된 애한테 뭘 바라는 거냐고요. 이 옆에 내가 진짜. 당신 은정이 우리 같이 키우고 싶어서 그래? 돈 많고 똑똑한 부모들은 애 말문 트이기 시작할 때부터 한글이니 영어니 뭐니 다 가르친다고. 그렇게 조기 교육 받고 자라온 그런 애들이 판검사하는 거란 말이야. 남편은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로 교육열이 심했습니다. 평생 정육점에서 일해온 남편이라 공부에는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아픈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은정이 교육에 집착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학원 다니고 공부시켜도 늦지 않다고요. 어린애한테 영어까지 가르치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어. 반에서 1등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고. 은정이 애는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공부를 바짝 시켜야지. 남들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면 늦는다고. 아휴, 지금 당신 공부 못한 거 한 맺혀서 애한테 그 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은정이 당신 딸 맞지만 당신 꿈을 대신 이뤄주는 당신 대체제는 아니에요. 은정이가 행복하려면 은정이가 행복한 일을 선택해야죠. 어린 게 뭘 안다고. 행복이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를 선택하겠어. 다 필요 없고 우리 은정이 우리같이 서민으로 살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말 듣고 애 공부나 제대로 시켜. 남편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한구석에 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처럼 키우고 싶지 않다며 어린 딸아이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제가 딸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덜 가진다 싶으면 남편은 불같이 저에게 화를 냈고 남편의 신경을 거스르기 싫었던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딸아이를 공주처럼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시키며 키워냈습니다. 엄마, 요즘 또 시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러지 말래도 왜 자꾸 시장에 나가서 일해? 엄마는 그냥 주서방이 주는 용돈 받고 살면 되잖아. 주서방이 나한테 용돈을 주기는 뭘 줘. 같이 살 때는 조금씩 주더니 분가하고 나서는 아예 주지도 않더라. 현숙이 아줌마가 하던 자리 내가 이어받기로 해서 거기서 이것저것 팔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이제 힘이 없어서 무리할 생각이 없어. 저희가 분가를 하고 엄마가 남편의 정육점 일에서 손을 떼자 엄마는 시장 가판대에서 국수와 돼지고기를 삶아 파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타고난 장사꾼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국수 장사도 남편의 정육점 부럽지 않게 잘 해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연세를 많이 드시기는 했지만 평생 고생한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고 딸아이도 남편이 바라던 대로 잘 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크게 걱정할 것 없는 지금 이대로만 사면 되겠다 싶었을 때 저희 집과 남편의 정육점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준정이 아빠,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벌이고 다녔길래 집에 이런 게 붙냐고요? 당신 나 몰래 대출 받았었어요? 당신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옆에 내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빚을 낸 게 아니라 대출 받는다는 친구 보증서 줬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놈의 새끼가 분명히 지가 갚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가족 사이에도 서지 말라는 게 보증인데 당신은 왜 겁도 없이 보증을 섰어요? 정말 그 친구를 믿어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당신 이제 어떡할 거예요? 당신 정육점 어떻게 만든 정육점인데 그걸 날리면 어떡하냐고요? 날리긴 뭘 날려. 내가 어떻게든 정육점이랑 지금 우리 집 지켜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정신 없어지려고 하잖아. 남편이 저 몰래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저희 집과 남편의 정육점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뻔뻔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해보겠다는 남편은 제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는지 결국 저를 데리고 저희 친정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집이랑 정육점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라 어떻게든 제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장모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나를 찾아온 거야? 이 늙은이한테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찾아온 거야? 나한테 뭐가 있다고 나를 찾아와? 소문으로는 장모님이 벌어들이신 돈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일하는 층 말로는 장모님이 크게 들어놓은 예금이 있다고 하던데 그걸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의 말에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한번 엄마의 도움을 받은 것도 모자라 늙은 장모가 고생해서 벌어둔 돈을 탐내는 게 저에겐 너무나 충격이었죠. 여보, 엄마한테 돈이 있다고 해도 저는 엄마 도움 받는 거 절대 반대해요.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인 거 알면서 어떻게 그걸 당신한테 내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찾아온 거잖아.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장모님, 자식이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뿐인 거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를 아들이라 생각해 주셨다면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달라는 남편의 말에 엄마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셨죠. 저는 엄마에게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저도 엄마에게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왔다. 이걸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른 급한 물부터 꺼.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인 거 알아서 나도 안 받고 싶지만 지금 당장 이 돈 없으면 우리 식구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돼서 받아야 될 것 같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라도 해줘야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해준 게 왜 없어? 주소방 정육점 차려주고 우리 이렇게까지 잘 먹고 잘 살게 엄마가 만들어준 거잖아. 엄마, 내가 이 돈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주서방한테 꼭 갚으라고 내가 말할게. 저는 눈물을 머금고 엄마가 건네주시는 돈을 받아들여 급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정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되었는데 엄마는 저희를 도와주신 이유로 국수 파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엄마가 급속도로 늙어가는 게 눈이 보이기 시작했죠. 엄마를 혼자 두게 하면 건강도 금방 상하실 것 같아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일부러 대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앞으로 엄마가 오래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저는 그동안 엄마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용기 내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오빠들 안 보고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오빠들 안 보고 싶어? 아무리 지금 있다고 해도 엄마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들인데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엄마 버리고 간 놈들 뭐가 예쁘다고 보고 싶겠어. 나는 그 놈들 안 보고 싶어. 그리고 그 놈들도 엄마를 안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왜 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들 생각하면 숨이 턱 하고 막혀와. 일부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오빠들 정말 안 보고 싶어? 그 혈기왕성하고 젊었던 오빠들이 지금 어떻게 늙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하나도 안 궁금하다. 그놈들 떠나고 지금까지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나는 그놈들보다 그놈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그놈들이 엄마를 버리고 거기서 늘어붙어 사나 싶거든. 그러면서 엄마는 죽기 전에 미국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자 엄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값이 비싸다면서. 그리고 거기 물가가 비싸서 미국 여행 가려면 돈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미국 여행 가려고 국수 팔면서 돈 모은 건데 주서방 돕는다고 그걸 홀라당 다 넘겨줬잖니.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미국 여행은 꿈도 못 꾼다. 그 돈 엄마 미국 가려고 모아둔 돈이었어?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나는 그럴 줄도 모르고 그걸 냉큼 받아버렸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다. 너랑 같이 미국 가서 오빠들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고 손주 녀석들한테 용돈도 조금 지어주고 오려고 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렸네. 엄마는 미국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엄청 씁쓸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을 도와준다고 쥐어줬던 돈이 오빠들을 보러 가려고 준비해뒀다는 돈인 걸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 엄마가 미국 여행 가보고 싶으시다는데 당신 도와줄 수 있죠? 지금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장모님을 미국으로 여행을 보내줘. 중국이나 동남아면 몰라도 미국은 절대 안 돼. 보내주고 싶거든 당신이 벌어서 당신 돈으로 보내줘. 엄마한테 도움받을 건 다 받아놓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지갑이 열리지 않겠다 싶었던 저는 엄마를 미국으로 보내줄 심산으로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팔짝팔짝 뛰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은정이 고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한 때인 거 알면서 어디 엄마라는 인간이 딸 입시 뒷바라지 안 하고 돈 번다고 바깥으로 놔두고 있어? 여보, 은정이 저 없이 혼자서도 잘한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은정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한다고 애 굶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지랄하지 말고 당장에 때려치워. 입시 준비하는 은정이한테서 절대 눈 대지 말란 말이야. 하루 종일 애 쫓아다니면서 잘 먹이고 잘 채울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그러고 다니고 있어? 당신 내 말 안 듣고 계속 그 마트에서 일하면 나 그 마트 찾아가서 불 질러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살벌하게 경고하는 남편이 무서웠던 저는 결국 마트 일을 일주일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남편이 무섭기는 했지만 엄마를 꼭 해외로 여행을 보내주고 싶었던 저는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조금씩 모아야 했습니다. 모으는 돈이 한 달에 해봐야 몇 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딸아이가 수능을 보기 전에 여행을 가면 남편 손에 죽겠다 싶었던 저는 딸아이 수능이 끝나는 데 맞춰 엄마와 여행을 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경비는 좀 모았어? 요즘 TV 보니까 환율 엄청 올라서 미국에서 장기간 여행하려면 돈 좀 많이 모아가야 될 것 같던데? 할머니랑 둘이 가려면 1,000만 원 모아야겠다. 식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있던 중 딸아이가 갑자기 저와 저희 엄마의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때 남편이 제가 친정엄마와 미국으로 여행 갈 계획을 몰래 짜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장모님이랑 여행 가려고 돈 모으고 있었어? 무슨 돈으로 돈 모으고 있었던 건데? 설마 내가 생활비로 쓰라고 줬던 돈으로 돈 모으고 있었던 거야? 아빠, 내가 말 실수했다. 내가 착각해서 말 실수한 거야. 엄마가 무슨 돈으로 할머니랑 미국 여행을 가겠어. 엄마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걸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딸아이에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딸아이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저와 저희 엄마 여행 계획을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를 내며 벌쩍벌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앞에서 화를 낸다거나 저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던 남편은 딸아이가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돈 얼마 모았어? 나 몰래 2년 넘게 일해왔으면 돈 좀 꽤 모았을 텐데 이번에도 속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7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근데 여보, 저 지금까지 은정이한테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 덕분에 은정이 성적도 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아니? 당신이 한눈만 안 빼고 오로지 은정이한테만 집중했다면 우리 은정이 지금보다 성적 더 좋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곧 죽을 늙은 노인네를 거기 보내게 왜 보내? 곧 죽을 늙은 노인네를 왜 여행 보내냐는 남편의 말에 충격받은 제가 털썩 주저앉자 남편은 갑자기 안방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모아도 통장 어딨어? 당장 내놔. 그거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행 꿈도 꾸지 말고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 당신 말대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우리 엄마 여행 보내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네 엄마 여행 보내줄 돈 있으면 내 딸 대학 등록금이나 내. 의대 등록금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비싼 거 잘 알지.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당신 능력으로도 충분히 은정이 대학 등록금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장모님한테 도움 받은 것도 다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 이야기는 그만해. 남편은 제게서 제가 모아둔 여행 자금을 뺏어가진 않았지만 딸아이가 가져온 의대 등록금 납부서를 제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번 첫 등록금은 엄마가 내주기로 했어. 엄마가 할머니랑 여행 가는 거 포기하고 은정이 대학 등록금 내주는 거니까 은정이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데서 차마 딸에게 나는 네 할머니랑 여행 가야 돼서 등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할 수가 없었던 저는 결국 제가 모아둔 돈으로 딸아이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데 써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여행 경비를 모으고자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무시하며 대놓고 일을 시작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딸아이가 대학을 입학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수가 있어? 가더라도 아들놈들 얼굴은 보고 갔어야지. 너희 엄마는 뭐가 급했어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다니. 아픈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냔 말이야. 그나저나 성미야, 너희 오빠들한테 일러 그랬니? 오빠들 한국 들어오겠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빠들이 한국으로 오진 않더라도 엄마 돌아가신 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연락했어. 오빠들 말로는 한국 온다고 하는데 오고 있을지 모르겠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오빠들이 한국으로 올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은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한국으로 온 건지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한국에 도착을 해주었습니다. 야 이것들아, 도대체 왜 이제 왔어? 왜 네 엄마 죽고 나서 여기 온 거냐고, 이 불효 자식들아. 너희 엄마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 줄 알아? 이모,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모 말대로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엄마를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엄마가 죽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줄 알았던 오빠들은 오해를 하며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서러움이 터진 저는 오빠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빠들 보러 가고 싶어서 그 많은 나이에 더위랑 추위 참으면서 시장통에서 국수 팔았던 거 아세요? 오빠들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싶은 척 하던 양반이 오빠들 보러 미국 가겠다고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셨다고요. 미국 가서 손주들한테 용돈은 쥐어줘야 되지 않겠냐며 돈을 몇 천만 원이나 모으셨다고요. 그런 거였으면 은정이 네가 엄마 좀 모시고 미국으로 오지 그랬냐. 오빠들은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있어서 차마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한 거였어. 너라도 어머니 좀 모시고 와주지 그랬어.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미국 가겠다고 모았던 그 돈 주소방 보증선대 갚는다고 우리가 다 써버렸거든요. 엄마가 오빠들 보러 못 간 거 다 제 잘못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제일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고집을 부리고 현명했더라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엄마가 오빠들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오빠들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 제가 엄마 미국 보내드리려고 2년 넘게 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주서방 이 양반이 곧 죽을 늙은 노인네 해외여행을 왜 보내냐면서 그 돈에 등록금으로 내라고 협박했어. 어쩔 수 없이 애 등록금으로 낸다고 오빠들 몸으로 못 간 거예요. 주서방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제가 어떻게든 버텨냈으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들 보고 해줄 수 있었던 건데 다 제 탓이에요. 자책감에 제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 이야기를 듣고 가장 크게 화를 낸 건 이모들도 오빠들도 아닌 바로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경멸의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다 사실이야? 정말 아빠가 엄마 모은 그 돈 뺏어서 내 등록금 내게 만든 거였어? 은정아, 엄마가 지금 흥분해서 말을 조금 과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그러라고 시킨 거 아니야. 정말이야. 엄마가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아빠 정말 곧 죽을 늙은 노인네 해외 보내서 뭐하냐고 그랬던 것도 사실이야? 은정아, 아빠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할머니에 대해서 아빠가 그렇게 함부로 말했겠어? 은정이 너도 너희 엄마가 가끔 헛소리하는 거 알잖아. 오늘은 힘들어서 더 그런 거니까 엄마 말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아빠 말 좀 믿어줘. 아니, 나는 오히려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아빠 맨날 나한테 할머니 욕했었잖아. 늙은 노인네가 욕심만 많고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할머니랑 잘 지내면 결국엔 내 등골 빨아먹으려고 할 거니까 멀리하라고 했었잖아. 딸아이의 폭로에 남편은 미국에서 건너온 제 오빠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니 남편이 생전 처음 보는 저희 오빠들을 꽤나 무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항상 저에게 큰 소리만 내던 남편은 장례식 내내 저희 친정 식구들 눈치 보느라 찍소리도 못 냈었는데,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들도 참 뻔뻔들 하시다. 날씨면 쪽팔려서라도 안 왔을 텐데 어떻게 장모님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나서야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야? 끝까지 나쁜 놈 되기는 싫어서 그러신 건가? 아빠나 잘해. 아빠는 할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했다고 삼촌들 욕을 하는 거야? 내 눈엔 아빠랑 삼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 은정아, 너 정말 아빠한테 왜 그러니? 아빠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아빠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아빠는 인간의 길 포기한 사람이야. 할머니한테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아이는 남편에게서 많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결국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는 걸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존재이자 남편이 집착했던 존재인 딸이 집을 나가자 패닉에 빠진 남편은 정육점 일을 뒤로한 채 딸아이를 찾아내렸습니다. 여보, 은정이 어린애 아니에요. 은정이 알아서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 멍청하니 못다 물어? 은정이가 20을 넘었어도 아직 애란 말이야. 애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엄마라는 게 딸 걱정도 안 하고 뭐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너나 집구석에 처박혀서 기다려. 저는 딸아이가 어디서 지내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을 말린 것이었는데, 남편은 딸아이를 자신의 입을 찾지 못하자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들이 딸아이 가출 사건에 개입하고 나서야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아이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제 앞에 이혼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구청에서 내가 직접 가져온 거야. 나는 아빠랑 엄마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더 이상 엄마 괴롭히는 꼴 나는 못 봐. 내가 엄마 지킬 거야. 은정아, 너희 엄마 아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너희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면 쫄쫄 굶어야 되고 거지가 될 거라고. 아니? 엄마는 내가 먹여 살릴 거라 아빠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아빠가 엄마를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티면 나 평생 집 나가서 삼촌들처럼 아빠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평생 안 보고 살겠다는 딸아이의 말에 남편은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당하고 살면서도 남편과 이혼 생각이 없던 저도 딸아이의 재촉에 얼떨결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딸아이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협박을 했습니다. 아빠, 지금까지 재산 모을 수 있었던 이유 다 할머니 덕분이니까 엄마한테 재산 반 이상은 넘겨줘. 설마 엄마 맨손으로 쫓아낼 생각 안 했지? 은정아, 너도 알겠지만 정육점은 아빠가 다 만든 거야. 그래서 혼자 고생해서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걸 왜 엄마한테 나눠줘야 되니? 엄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한 게 왜 없어? 아빠 시키는 대로 다 잘 키웠는데 왜 한 게 없냐고. 아빠 딸 이렇게 잘 큰 거 아빠 덕분이 아니라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 공을 생각하면 아빠 재산 다 줘도 모자랄 정도야. 그렇게 저는 딸아이 덕분에 남편에게서 많은 재산을 분할받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이혼만 해주면 아빠를 보고 살겠다던 딸아이는 저와 남편이 법적으로 남이 되자 남편을 떠나 제 곁으로 왔습니다. 은정아, 너 아빠랑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엄마 집으로 짐을 싸들고 온 거야? 너 여기 온 거 알면 너희 아빠 난리 날 거야. 나 아빠한테 정 떨어져서 아빠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나한테만 착한 척하고 평생 엄마 무시하면서 산 것도 화가 나고 돌아가신 할머니만 생각하면 아빠가 악마처럼 벌써 같이 못 살겠어. 딸아이가 남편을 버리고 제 곁으로 오자 남편이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딸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성인이 되어 훌쩍 커버린 딸아이를 마치 자신의 귀한 소유물인 것인 양 생각했고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제게 빼앗기듯 말했습니다. 나 당신 없이 살아도 은정이 없이 못 살아. 우리 은정이 내가 의사 만들어둔 건데 당신이 그렇게 홀라당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내가 당신한테 재산 많이 떼줬으니까 제발 은정이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여보, 은정이가 물건이에요? 다시 돌려달라뇨. 그리고 저도 은정이 어떻게든 다시 당신한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은정이가 당신 보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대요. 저도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나 은정이 없이 절대 못 살아. 내 새끼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은정이 의사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생 피비린내 맡으면서 일했는데 은정이가 없으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딸아이에게서 버림을 받은 남편은 너무나도 괴로워했고 결국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놓아버리고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난다는 말이 이런 것이겠죠? 지금 저희 딸아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남편은 하고 있던 정육점을 접은 뒤 집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조금이라도 동정을 하나 싶으면 딸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지금 자신이 진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니까 엄마는 가만히 내버려둬. 라고 말이죠. 남편이 언제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죄값을 달게 받고 저승에 가서 조금이라도 떳떳이 저희 엄마를 마주했으면